경기도민이 궁금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경기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풀이 토크쇼 경기연구를 그리다. 저희가 첫 시간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네. 어우, 반응 보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친구들한테 아는 척해서 제가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공공주택에 대해서.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 잘 풀어드렸죠. 오. 분위기 훈훈하게 한번 또 오늘도 얘기를 잘 풀어보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경기도민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정책 이슈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경기연구원의 연구위원님 모셔볼까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에서 연금과 노인 노동을 연구하고 있는 김윤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슬슬 연금 받을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오. 내 집 마련하느라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해버렸습니다. 박사님, 저 어떡해요? 아마 다들 노후가 슬슬 걱정되실 텐데요. 저도 30대 중반이라서 네, 말 실수하시면 또. 부럽다. 벌써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후소득 보장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100세 시대 노후 생활 네모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왔어요. 운동? 남편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 누굴 믿고 살아가죠? 박사님, 오늘의 주제 뭔가요? 기초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입니다. 기초연금, 연금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박사님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어르신 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소득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하고는 또 차이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연금을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하는 나이에 자기의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료로 내고 다음 은퇴 이후에 돌려받는 제도이고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내가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을 동시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동시에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의 이하인 분들이 동시에 받으실 수 있고, 다만 동시에 받으실 경우에 금액은 일부 삭감이 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다라고 하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엔 나라에서 보장하는 기본 생활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최소한의 안전망 개념이 강한데요. 내가 받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노인일 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연령층이 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14년 제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한 78만 명 정도에서 작년에 121만 명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사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좀 늘긴 했네요. 기초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소득이 일정 기준의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액 수준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0% 분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궁금증도 궁금하네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실제로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통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는 46.3%, 그리고 해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2020년에는 38.9%까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준 거네요. 기초연금이 현재 수준이 32만 원, 월 32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돈이 작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소득 보충을 위해서 많은 노인들이 정년 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끝까지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노인들에 비해서 실제로 노동시간이 조금 더 줄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은 후에 일을 꼭 줄이시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받지 않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조금 더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의 특이점은 소득 수준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노동시간을 줄이세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노동시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을 하시는 거네요. 저소득층 분들은 이렇게 일을 계속 변화가 없이 하시는 거예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60% 미만의 어르신들이 60% 이상의 어르신들보다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감소 효과가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에 일을 줄이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뭘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용률은 34.9%에 이르고 있는데, 일하는 환경을 보았더니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영세 자영업이라거나 아니면 임시직 등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어르신들의 소득이 변하나요? 기존 통계 자료를 한번 볼 경우에 68세 어르신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8세 근로자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42%나 적은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도, 보장 제도와 사회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가 잘 병행이 되어서 연금도 받으면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잘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노년기라는 것은 오랜 기간 일했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보내야 하는 즐길 시기인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부족한 소득 보충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앞으로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질 텐데 건강한 노후 대책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저도 노후가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젊은 일하는 세대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워낙 낮은 수준이라서 재정적 부담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낮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공적연금 체계가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면이 하나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연금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네. 제가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저는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기만 할까봐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에 또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적 연금 체계가 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인가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노인 빈곤율을 좀 완화하고 모든 노인분들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 보장 수준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노인 노동의 중요성이 또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과 노동이 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수십 년간 일하고 은퇴하신 후에는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서 좀 많은 노인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끔 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개선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정년은 현재 60세잖아요. 60세부터 연금 수급할 때까지 그 5년에서 길게는 10년간의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요. 소득원이 없는 기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빈 기간에 소득 크레바스를 메꿀 수 있는 노동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연금 체계를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바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르신들 노동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일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연구를 그리다 주제는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박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다루기 좀 무겁고 민감한 이슈인데 두 분께 제가 연구하고 있던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대화 아나운서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문제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갈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좀 기꺼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모두 다 노인 될 거잖아요. 금방 됩니다. 네, 예.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경기도민의 정책 이슈를 좀 더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경기 연구를 그리다는 계속됩니다. 자,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경기 연구를 그리다. 인구 수준이 쭉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데. 김대호 씨 기초연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구위원님은 자꾸 뭐 물어봐요.